크라프트베르크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 크라프트라는 단어 자체가, 그 얘기하지 말죠. 하여간 그 크라프트베르크는 전자음악의 본격적인 첫 음악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신디사이저, 음향 합성기라는 게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머리 아픈 얘기지만 이해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흘려 넘기는 얘기로 들으면 그냥 호호호 까시베불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전기를 회로를 통과해서 그 전기가 그 낙차를 가지게 되면 전기의 힘이 그 낙차에 의해서 소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전기로 악기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낸 게 이제 첫 신디사이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라프트베르크의 작품은 팝계에 의해서는 전자음악의 효시이지만 순음악 쪽에서도 현대음악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순음악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음악들을 만들어내서 팝 차트를 많이 돌아다녔던 팀이니까 정말 훌륭한 거죠. 음악적인 의미에서나 상업적인 면에서나. 레이디오 액티비티 같은 히트곡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델 같은 노래도 마들로 발음해줘야 되나? 독일 사람들이잖아. 되게 재밌는데 오늘 보내드릴 로봇은 어린아이들이 가장 쉽게 대중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상과학 혹은 로봇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만들어낸 표제 음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되게 재미있는 곡입니다. 참고로 로봇은 체코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인데요. 체코에서는 로봇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들이 목에 힘을 빡 주고 그거 우리 단어다 이거지. 그래서 체코의 소설가가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책 이름으로 정해서 냈던 것이 전 세계의 체코어가 로봇이라는 단어가 됐으니까 우바. 작가의 힘 하나는 정말 셉니다. 원 언어는 로버더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아마 일하다라는 뜻하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거기까지밖에 흐릿하게 기억하는데 더 이상 우리 알려고 노력하면 어쨌든 크라프트베르크의 로봇입니다. 자, 음악하고 테크놀로지 얘기로 접어들면서 아주 짧은 설명과 함께 바로 다음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또 386 정도의 나이에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래미 어워드가 안방까지 전부 중계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는 노래의 순위를 전부 외우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 그래미 시상식이 안방에 중계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나는 가수다를 보는 것 같은 정도의 충격과 화제를 불러왔던 뮤지션이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이클 잭슨이었죠. 뭐니 해도 그 번쩍거리는 양말하고 장갑 끼고 마이클 잭슨이 문워킹을 한 거는 정말 저희가 요즘 나는 가수다가 안겨주는 사회적인 파장? 보다 더 세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굉장한 파격이었고, 팝 음악, 여기서 말하는 팝 음악이라는 거는 며칠 전에 그 팝 음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해외 음악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에게 그 정도 충격을 준다라는 사건은 그 이후로 거의 없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생소했던 뮤지션인 허비 행콕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이고 재즈 연주자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로 굉장히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던 허비 행콕이 피아노가 아니라 신디사이저를 치면서 리모트 키보드라는 어깨에 기타처럼 멜 수 있는 신디사이저죠. 들고 나와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 보는 희한한 관절각 꺾기와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안겨줬는데, 막상 사람들에게 다음날 가장 많이 입에서 얘기된 거는 전자드럼이었어요. 이 시몬스 드럼이라는 전기를 이용한 드럼이 드럼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사람 드러머가 갈겨대는 이 소리와 장면들을 본 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이었는데,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하루 종일 두구두구둑 두구두구둑
이거 개인인데. 이게 DJ의 턴테이블 스크래치하고 사실은 시몬스 드럼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이런 비트가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면 처음 봤죠. 저도 처음 봤고.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우와라는 꿈처럼 보던 그 브레이크 댄스가 오날날 저희 비보이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분야잖아요. 야, 한국 사람은 그걸 보면서 입 떡 벌리고 있다가 언제 우리가 세계대회 그걸 나가서 우리가 상을 타오죠? 생각을 많이 바뀌었어요. 허비 앤 콕의 락켓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하나가 이 노래의 그 뭔가 우주과학처럼 보이는 이 사운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노래를 로켓트, 그 로켓으로 생각하는 로켓의 미국 발음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노래는 락큰롤 할 때 락, it, 로켓인데 아마 이게 그 로켓, 락켓하고 발음이 같이 되는 그거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을까요? 허벤커입니다. 락켓. 음악 들으시면서 비보이에 도전하는 수준의 안무를 하시면서 음악을 듣는 건 매우 좋은 감상법이긴 하지만 저희 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내일 아침 일찍이 병원 문을 골반을 부여잡고 가시는 사태에는 생기시죠. 핑크 플로이드의 Dark Side of the Moon 앨범에 보면 브레인 데미지 같은 노래는 정신없이 신디사이저가 시퀀스로 교환되는 트랙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프로그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곡이 어떻게 나온 거임? 나중에 알란 파슨스가 내가 그 곡을 가위를 몇 번 휘둘러서 만들었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안이 벙벙해지는. 네, 그렇게 이제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웰컴 투 더 머신은 이런 핑크 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음악의 색채들,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움직임, 그리고 기타에 의존하는 블루스 기반, 그리고 포크의 느낌의 가사 전달의 호소력, 원래 이 사람들의 음악의 본질, 그리고 신디사이저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현란한 현대 문명, 음악의 최첨단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진 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하고 상관없이도 아마 핑크 플로이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곡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웰컴 투 더 머신.